남편의 바람길을 조종하는 시모와 철모르는 남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생긴 남편하고 살면 부러워하는데요. 결혼한 남편이 아내보다 외모가 잘생겨서 생기는 문제를 몰라서 하는 얘기랍니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잘생긴 남편을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금부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남편을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만났습니다. 옛날 TV CF를 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물건 놓고 간 여자를 남자가 주워서 버스 같이 타는 그런 로맨스물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겪었어요. 남편하고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만났어요. 아침 근무가 있는 회사 특성상 새벽 6시인가 일찍 출근해야 했던 저는 어느 날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설치된 난로 벤치에 앉아 있다가 버스를 탔는데요. 그만 목도리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타버린 것이죠. 그때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목도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음날 버스 정류장에서 똑같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근사하게 생긴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지 않겠어요? 저 혹시 어제 이 목도리 두고 가셨죠? 어머, 네, 제 것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제 급하게 버스 타느라 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버스 타는데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 챙겨뒀죠. 알고 보니 남자는 늘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매일 늦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에 부랴부랴 버스만 탔는데 남자는 그런 저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제 목도리를 챙겨주었으니 제가 그냥 받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살 테니 혹시 이따가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냐고 했죠. 남자는 잘생긴 외모답지 않게 수줍어하면서 오케이 했고 그날 저녁에 저희 둘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제가 커피숍에 들어가는데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전부 남편을 흘끔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또 옷까지 잘 입은 남자는 누가 봐도 연예인처럼 보였죠. 저 남자 봐봐, 정말 잘생겼다. 혹시 드라마 나온 그 사람 아니야? 아니야, 키가 더 큰데. 가서 물어보고 사인 받을까? 근데 옆에 있는 여자가 여자친구인가 봐. 부럽다. 옆에서 그러니까 괜히 제 어깨가 으쓱 하더군요. 마치 제가 실제 여자친구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 잘생긴 남자친구랑 다니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것뿐이게요. 남자가 성격이 어찌나 곰살맞은지 주변에서 남자 여우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시키는데도 싹싹하게 매너를 지켜서 점원이 남편을 글쎄 몇 번이나 더 쳐다보더라고요.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부침성이 좋으시니. 저는 되게 무디다는 말을 듣는 편인데. 아니에요. 괜히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관심을 두니 삶이 피곤하죠. 근데 혹시 수도쿠 좋아하세요? 제가 수도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번에 버스에서 보니까 휴대폰으로 수도쿠 하시던데. 저도 수도쿠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수도쿠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날 줄이야. 그때 왠지 머리 위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야. 꼭 잡아야 해. 땡땡땡. 그런데 잘생긴 이 남자가 과연 나 같은 평범한 여자한테 관심을 가져줄까? 왠지 자신이 없었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을 것 같아서 이미 여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죄송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친구 없는데 혹시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네? 저랑 사귀고 싶다고요? 네. 저는 차분하고 이렇게 아담한 여자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번 만나봐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누가 밀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2년 동안 열렬히 사랑을 하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남편이 저처럼 밍숭맹숭한 여자랑 왜 결혼했는지가 의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제 성격을 말하자면 저는 주변에서 우유에 물 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정말 숭덩숭덩하거든요. 똑부러지게 뭐 좋아하는 걸 말하지도 못하고 싫은 건 겉으로 내색도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리고 남자를 잘 다룰 줄도 몰라서 좋아하면 다 퍼주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과 저를 보고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암튼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부부는 딱히 싸우는 일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남편은 특유의 싹싹함이 장점이 되었는지 판촉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죠. 퇴근을 하고 집에 와도 문자랑 전화, 카톡이 밤새 오고 주말이면 만나자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정말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바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유도리가 더 생겼다고 해야 하나? 뭔가 결혼 전에 훤칠함에 이제 유부남의 여유까지 갖춰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폭발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름 모르는 여자한테 메신저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 일로 급하게 좀 만나자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고 해서 저도 퇴근하고 부랴부랴 약속 장소로 나갔죠. 약속 장소에 나온 여자는 40대 초반 여자였는데 누가 봐도 미혼처럼 보였죠. 골드미스라고 해야 할까요? 명품 코트에 명품백을 세련되게 메고 나온 여자는 정말 예쁘고 날씬했어요. 퉁퉁한 코트 패딩의 저와는 대조적이었죠. 저기 혹시 땡땡땡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그쪽 남편 회사 상사예요. 알고 지낸 세월로 따지면 그쪽보다 훨씬 오래됐죠. 네, 그런데요. 저는 그쪽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했어요. 저랑 거의 결혼 직전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 저는 속으로 약간 당황했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는 심산이었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이혼하세요, 깔끔하게.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새 출발하세요. 저희 결혼한 지 이제 고작 3달 되었어요. 댁이 뭔데 이혼하라 말아요? 그쪽 남편이 여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죠? 남편이 여우과라는 것도 아실 테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아마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그쪽이 불행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참나, 본인 걱정이나 하시죠. 괜히 잘 사는 남의 집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뼈있는 얘긴지는 그 당시에는 까맣게 몰랐고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한테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잠자리에서 넌지시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당황하더군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셨나? 그냥 직장 상사일 뿐이야. 왜 당신을 찾아온 거지? 황당하네. 그러게. 근데 자기 혹시 그 여자랑 결혼 약속했던 적 있어? 결혼 약속? 아까 그 여자가 그러던데 자기랑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다고. 아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마음에 계속 걸려서. 무슨 말이야. 자기도 알잖아. 내가 결혼 전에 연애할 동안 바람 한 번도 안 핀 거. 그 여자가 미쳤나 보네. 부서를 옮겨달라고 해야겠어. 그렇지? 그 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맞지? 내가 너무 사람 좋게 대해줘서 그런가 봐. 앞으로는 내가 주의할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남았지만 다 남편이 잘난 덕에 생긴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한밤중에 남편 카톡으로 사랑해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고 집으로 발신처를 알 수 없는 선물이 온 적도 있었고요. 말 그대로 연예인한테 팬심으로 보내는 그런 선물이랄까? 대체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길래 결혼한 유부남한테 그런 선물 공세가 가능한 건지 저는 조금씩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때마다 영업직이라서 그렇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농담한 거다 그러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는 남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남편이 이상한 건지 남편의 주변 여자들이 이상한 건지 잘 판단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시모를 찾아간 적도 있었죠. 시모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결혼하고도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건 아무래도 시모일 테니까요. 그래서 모처럼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시모 댁에 갔죠. 제가 사정을 쭉 말했더니 시모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이었어요. 남편이 사회생활 잘하면 좋은 거지 뭐. 너는 네 남편이 잘 나가는 게 배 아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남편이 여러 사람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상관없는데 유독 여자들한테 연락이랑 선물이 자주 와서. 질투하는 거니? 너처럼 불어터진 두부 같은 애야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워낙 인기가 많아서 생일 때도 방 안이 선물로 가득 찼어.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유난 떨지 마라. 어머니, 유난 떤다니요. 그냥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글쎄, 너나 잘해. 뭐든 한쪽이 치우치면 기우는 법이다. 너도 사교성을 좀 키워서 네 남편하고 균형을 좀 맞춰보렴. 그럼 그런 오해도 조금 덜 갖게 될 거 아니겠니? 저는 남편을 감싸고 도는 시모가 얄미웠지만 제가 사교성이 없어서 남편이 더 밖으로 돈다는 말을 들으니까 괜히 불안해지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편한 차림으로 다녔던 저와 달리 남편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평소에 같이 다니면 부부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꼭 제가 결혼 안 한 잘생긴 남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부부는 동갑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 뭔가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엄마들 정보가 맘카페에서 많이 공유된다고 하길래 그날로 당장 지역 맘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결혼 1년 차인데 벌써 아줌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저랑 같이 친구하실 분 계신가요? 그렇게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며칠 뒤에 카페에서 쪽지 한 통이 날아와 있더군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저랑 가까운 동네에 사는 분이 친구하자고 보낸 쪽지였어요. 이름이 방글맘이었죠. 알고 보니 방글맘은 저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3살 많은 언니였어요. 방글맘을 처음 만난 날은 정말 충격을 받았죠. 인스타에서 팔로워가 1만 명이 되는 방글맘은 옷이며 헤어스타일, 가방까지 안 꾸민 데가 없는 그야말로 인플루언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스타일리스트를 했다더니 누가 봐도 멋쟁이에다가 매력을 뿜어내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초등학생 애까지 있다니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죠. 방글맘은 저를 보더니 조금 꾸미고 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치아기 전혀 안 꾸미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남편이 금방 땀만 품어요. 지금이야 신혼이라 잘 모르겠지만 연애 때 감정 금방 식는다고. 정말요? 안 그래도 남편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저도 방글맘처럼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다니는 이 헬스클럽 좀 끊어 자기야. 그리고 나랑 같이 쇼핑하러 가자. 방글맘은 마치 저희 남편의 판박이 같았어요. 꾸미는 것도 잘 꾸미고 외모도 예쁜데다가 성격까지 좋았으니까요. 방글맘은 어디를 가도 VIP 대우를 받았고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죠. 그야말로 연예인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구나 하고 감탄을 했죠. 제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을 정도로 둘이 똑 닮아있더군요. 혹시 방글맘도 제 남편을 아나 싶어서 은근슬쩍 떠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방글맘은 이 동네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 제 남편을 알지는 못하더군요. 아무튼 방글맘을 따라다니면서 저도 조금씩 예뻐지기 시작했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네일도 받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저도 조금씩 예뻐지더군요. 남편도 저를 응원해주니까 신이 나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방글맘하고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남편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나 오늘 밤샘 근무라서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한데 먼저 자. 매일 회식이며 친구들 술자리에 정신이 없었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외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남편이 갑자기 밤샘 근무라니 이상했어요.
영업직이 밤샘 근무를 한다는 건 곧 술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응 알았어 그러고 옷을 챙겨 입고 남편 회사로 택시를 타고 갔죠. 그리고 1층 커피숍에서 앉아서 남편 회사 출입구 쪽을 살폈죠. 그런데 이게 웬일? 6시 30분쯤에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더군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한껏 미소를 띠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하얀색 코트를 입은 긴 생머리 여자가 갑자기 남편을 보고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남편이 야근을 한다는 사람이 이게 웬일일까 싶어서 순간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서 얘기하더군요. 곧바로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받을 때까지 걸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허사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죠.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누르고 두 사람을 멀찌감치 뒤따르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모텔로 들어가려는 남편 발을 낚아채고 돌려 세웠어요. 제가 남편을 길거리에서 붙잡고 소리를 지르니 옆에 있는 여자가 거의 넋이 나간 표정이더군요. 당신이 여긴 무슨 일이야? 그걸 몰라서 물어? 나한테 야근한다고 하더니 이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지금 나 일 때문에 온 거라고. 일? 모텔에 일 보러 온 거면 딱 하나지 뭐. 이 여자가 먼저 꼬셨어? 너 이리 와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나요? 멀쩡하게 생긴 게 남의 남편을 꼬셔? 너 오늘 맛 좀 봐라. 자기 미쳤어? 여기 내가 부서 이전하고 처음 같이 일하게 된 우리 회사 과장님이라고. 뭐라고? 과장님? 그래. 여기 모텔에 판촉 영업을 같이 와야 해서 오늘 외근 나온 거라고. 근데 자기 이게 무슨 행패야 갑자기.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을 오해하고 실수한 거였어요. 남편은 이전 부서에서 옮기고 나서 회사에서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게 호텔과 모텔, 판촉 부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여자는 남편의 직속 상사인 여자 과장이었고요. 아니, 과장이 그렇게 예쁘면 어떻게 하나. 나 참 황당했지만 어쨌든 제가 대실수를 한 거였죠. 그래서 그 여자 과장님한테 그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제가 의부증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요즘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온갖 헛소리를 해댔죠. 자칫하면 남편이 회사에서 잘릴 뻔한 위기였는데 그래도 그 과장은 성격이 좋아서 그 일을 용서해 주더군요. 이후부터는 정말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죠. 밤에 안 들어오는 것도 왜 그랬는지 묻지 못했고요. 남편도 저한테 좀 실망했는지 그때부터는 더더욱 저녁 약속이며 술자리가 많아지더군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엔 실수였지만 왠지 남편이 흘리고 다닌다는 저의 직감은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남편이 향수를 유독 많이 뿌리고 아침마다 속옷을 갈아입는 폼이 영 수상하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조금씩 남편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때쯤에는 방글맘하고도 친해져서 제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방글맘 그러더군요. 내가 뭘 했어? 남편 조만간 바람 필 거랬지? 분명 이건 바람 피는 신호네. 그쵸. 제 직감이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말도 못 붙이게 하는데. 증거를 잡아야지. 근데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고 딱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해. 그럼 방글맘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부터는 방글맘이랑 같이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피는 게 분명한데 워낙 행동이 재빠른 사람이라서 증거를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방글맘은 미행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차라리 혼자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라더군요. 그럼 남편이 긴장이 풀려서 여자를 데려올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방글맘 조언대로 남편한테는 일주일 정도 친구들이랑 제주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